유한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자, 일단 집합 A, B, C가 주어지면 먼저 A, B 두 집합을 가지고 합집합의 원소 개수, 그 다음에 A, B, C 세 집합으로 합집합의 원소 개수 찾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A 합집합 B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원소 개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파악을 해볼 거예요. 자, 주어진 게 보통 A집합 원소 개수와 B집합 원소 개수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만 할까? 그려보면 A집합 원소 개수를 줄 거예요. B집합 원소 개수 줄 거예요. 근데 합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 구간의 합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A집합하고 B집합을 더해버리면, 자, A집합은 1번, 2번이죠. 근데 B집합도 2번, 3번이란 말이야. 2번이 두 번 들어가면 안 되죠. 합집합이라는 거 원소를 한 번씩 쓴 거기 때문에 2번, 즉 A 교집합 B 부분이 두 번 겹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준다. 교집합 부분을 뺀다. 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합집합 물어보거나 교집합 물어보면 이 식을 이용해서 각각 원하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 합집합 식. 자,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집합이 3개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은 지금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져요. 그리고 세 집합이 또 동시에 공통 원소들이 또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좀 쓸 때 복잡하기 때문에 먼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 보면 여기가 생기죠. 자, 여기 표현이 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산으로 이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간에 아마 개수를 A, B, C, D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한번 찾아볼 거예요. A, B, C, D, E, F, G 이렇게 줄 거야. 자, 그럼 먼저 볼 수 있는 거 NA의 개수 한번 써볼게요. A, D, G, F 더한 거지. 자, NB도 써볼게요. B, D, E, G. NC도 써볼게요. C, E, F, G. 자, 그러면 주어진 게 분명히 이런 집합 원소는 줄 거란 말이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봤어요. 자, 연산을 합집합을 위해서는 다 더해봤더니 A, B, C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A, B, A, D, G, F 이렇게 합친 게 A다라고 지금 부분에 써진 대로 합을 내가 써줬습니다. 그러면 다 더해보면 NA, NB, NC를 한번 써봤더니 A, B, C 한 번, D 두 번, E 두 번, F 두 번, G 세 번. 이걸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진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없애야 될 게 생기죠. 왜? A 합집합, B 합집합 C라는 건 모두 다 한 번씩 센단 말이야. 그런데 DEF 한 번이어야 되고 G 한 번이어야 되는데 DEF 보니까 두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을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쪽 부분 D를 따로 설명하는 연산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가 외울 의미가 없어져.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외우기 쉽게끔 하려면 교집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걸 모두 다 일단 두 번이니까 한 번씩이라도 일단 빼본 거야. 그래서 빼봤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내가 빼는 게 B, DG 한 번, GE 한 번, FG 한 번입니다. 그럼 여기가 모두 한 번씩 빠지겠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D하고 G도 한 번 빼주고, E하고 G도 한 번 빼주고, 그 다음에 F하고 G도 한 번 빼줍니다. 그럼 얘네를 정리를 해보자. 자, 이쪽 식에서 이 얘네들을 빼줬어요. 빼줬더니 A, B, C 한 번. 그래, D도 이제 한 번, E도 한 번, F도 한 번 남아요. 그런데 G를 봐볼까? G가 3G였는데 G를 3번 모두 빼버렸어. G가
없어진 거야. G가 없어요. G가 없네.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한다? G 부분을 다시 더해주는 걸 꼭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G 부분이 뭐죠? A, B, C의 공통 원소, 즉 A 교집합, B 교집합 C란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뭐야? C를 꼭 더해준다. G를 꼭 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모두 다 한 번씩 나오는 합집합 표현과 같아진다. 그럼 다시 볼게요. A, B, C 더해서 교집합, 두 집합의 교집합을 전부 빼주고 마지막에 세 개의 교집합을 더해준다. 그래서 공식이 그대로 써보면 여기에서 두 개씩 교집합 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교, B교, C를 더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 더하기인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G가 모두 빠지니까 한 번 마지막에는 더해줘야 되겠다. 더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 차집합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A집합의 여집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있을 건데 자, A가 여기 있으면 이 바깥 부분이 A 여집합 아닙니까? 그럼 원소 개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의 원소 개수에서 A의 개수를 빼면 이 바깥 부분 A 여집합이 나오겠구나. 아하. 그래서 식은 전체 집합 개수에서 뭘 뺀다? NA를 빼면 되겠다라고 여집합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차집합인데 차집합 중요합니다. 별표. 자, 어떤 친구들은 이걸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차집합 빼기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자, 이건 개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A 차집합 B라는 건 여기 부분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이 개수에서 요 개수를 뺀다는 겁니다. 개수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죠. 여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개수를 세서 빼고 있습니까? 절대로 성립하지 않아요.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 색깔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합집합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집합 전체 개수에서 이 부분을 통째로 뺀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A를 기준으로 교집합을 빼버리면 이 부분이 남죠.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물론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요거 두 개입니다. 요거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된다? A 기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겹치는 부분만 빼야죠. 그래서 A 교집합 B 뺀다. 또는 전체 합집합에서 뭘 뺀다? B의 개수 똑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가지 표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A에서 B 개수 뺐다. No. 오케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에드 11번. B 차집합 A입니다. 자, 이 표현 절대로 B 개수 빼기 A 개수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서 이거 빼야지. 절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개수를 얘기하는데 여기를 갑자기 합쳐서 같이 개수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쓸 방법을 결정을 합시다. 아까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죠. B집합 개수에서 교집합을 빼든지 또는 합집합에서 A 개수를 몽땅 빼든지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금방 구할 수 있는 걸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되게 눈에 거슬리죠? 이거 뭐야? 드모르간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꿔줍니다. 이것과 같죠? 지금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15개라는 말은 여집합 아까 정리가 뭐였어? 여집합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여집합의 여집합 원래 그 집합의 개수를 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60이니까 15개를 빼면 그게 A 합집합 B의 개수 그래서 45개가 되구나.
합집합에서 뭘 뺀다? A를 뺀다 라고 쓰는 게 좋겠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45에서 문제에서 주어진 37을 빼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교집합을 구해서 빼고 싶어요. 그러면 합집합의 개수가 나왔으니까 A, B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아까 A 합집합 B의 개수는 어떻게 한다고? NA 더하기 NB 빼기 교집합. 그러면 45 넣어주시고 문제에서 준 37과 40을 해서 빼기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77에서 45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32니까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한다? 집합 B에서 이걸로 풀이를 한다 치면 40 빼기 32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답은 똑같이 88 나옵니다. 오케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서 하세요. 전체 집합 60이고 영어, 수학 둘 다 못 푼 애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질문이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 자, 영어 집합을 제가 A 집합이라 할게요. 편하게. 수학을 B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벤 다이어를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 상태가요. 전체가 60인데요. 60이죠. 근데 둘 다 못 푼 거는 이 의미가 뭡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애들이야. A도 해당이 안 되고 B도 아닌 애들이니까 어디 부분입니까? 이 바깥 부분 아니겠어요? 이걸 연산으로 생각해도 이거지. 영어도 아니고 그리고 수학도 아니고. 그럼 이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 말하는 게 맞죠? 여기가 5명이란 얘기야. 아, 그럼 여기서 벌써 알 수 있는 게 있지. A 합집합 B의 개수는 몇이다? 60 빼기 5니까 5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집합이 나온 상황에서 A가 35고 B가 28이에요. 적어도라고 했으니 이 해석 봅시다. 매우 중요하다고.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는 거는 A를 풀거나 또는 B를 풀거나 또는 둘 다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모두 합치면 뭐겠어요? A를 풀거나 B를 풀거나 모두 다 풀었어요. 여기 다 합친 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란 표현이 나오면 A 합집합 B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이 개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벌써 구해놨습니다. 뭐라고? 55라고. 오케이. 자, 영어 수학 둘 다 푼 애들이라는 거는 A도 했고 B도 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55 가지고 A, B 가지고 쓰는 식 어떻게 하면 돼? 외웠죠? 55는 35, 28. 35, 28 빼기 교집합. 그러면 천천히 틀리지 않도록 이거니까 교집합 얼마입니까? 8명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영어 문제 만에다가 밑줄 해야죠. 영어 문제 만. 영어 문제 만. A만 B는 아니란 얘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A 차집합 B를 말하는 거야. 순수 A 물어보는 거죠. 여기. 아, 그러면 A 차집합 B를 계산하려면 아까 어떻게 하자 했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합집합 이미 구해놨잖아. 이걸 쓰는 게 편하겠죠. A 합집합 B에서 뭐 하자? B를 빼자. 근데 이번에서 이걸 구했으면 이걸 이용해도 됩니다. 뭐라고? A에서 이거 하셔도 됩니다.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오죠. 첫 번째 걸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55 마이너스 B집합 28. 두 번째 걸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 35 빼기 8. 답은 둘 다 똑같이
27 나옵니다. 27 요렇게. 자, 이게 지금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아까 우리가 세집합을 외우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리거든요. 근데 질문이 살짝 달라요. 두 동아리만이라는 거는 차라리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 이렇게 합을 물어본 거라든지 이런 거면 금방금방 하겠는데, 질문이 이쪽과 이쪽과 이쪽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얘네들의 합만 물어봤어요. 이 G는 없애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하나 있죠. 길었던 거. 그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 식을 써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찾아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써볼게요. A, B, C, D, E, F, G 이렇게 쓰고 우리가 외운 식의 알파벳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야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는 여기 부분의 합을 찾는 거죠. 알파벳으로 보니 D, E, F의 합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색깔 좀 지워둘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전체 집합 50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 23, 28, 21인데 모두 가입한 애들 이거. 가입하지 않은 애들 4명이에요. 그럼 전체 집합에서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이 4명이 여기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얼마다? 46명이다 라고 봐야 돼. 오케이?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써보겠습니다. 아까 공식이 뭐였냐? NA, NB, NC, 교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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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A교, B교, C 이거예요. 자, 그대로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 알려준 것 정도는 다 쓸 건데 이 숫자들을 먼저 대입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 다 더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지?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제 넣을 거야. A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B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C 부분이 이거 아닙니까? 자, 그대로 23, 28, 21 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개 모두 가입이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G가 모두 다 7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얘네들 정리를 해보면 G에다가는 전부 다 7을 넣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여기는요?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알파벳으로 써놓을 겁니다. 이거 이해해요?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3G 더하기 G야. 그럼 마이너스 2G잖아. 마이너스 2G라는 건 G 대신에 뭐라고 보면 돼요? 이게 G잖아요. 7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지금 뭐 나왔다? 46 나왔다. 오, DEF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질문이 뭐라고? 여기였거든요. DEF가 뭐냐고 물어본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바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항상 외워주시고 거기에 알파벳을 만들어 놓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만 대입을 해서 남는 문자를 따라가다 보시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꼭 세 집합짜리 문제는 연습을 해주세요. 나올 수 있으니까요.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값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얘기를 하려면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려면 몇 개일까부터 생각을 해봤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빵개.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최소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교집합이 빵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A 합집합 B는요, 겹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소 관계란 말이야. 그러면 합집합은 그대로 A 개수와 B 개수를 더한 거지. 서로소 관계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서로소든 아니든 정말 중요한 거. A 합집합 B는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수가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건 항상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항상 그래요. A 합집합 B는 절대로 전체 집합의 개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개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A 합집합 B는 최대 몇 가지밖에 안 된다. 30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A, B라고? 그러면 A는 지금 22개고 17개인데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39개? 절대 안 돼요. 30개 너무 안 된다 했잖아. 3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 그만큼 겹치는 교집합의 원소가 좀 있었단 얘기니까. 근데 30을 넘어가는 순간 이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합집합 공식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교집합이 빵이 아니라 30이라도 최대치 나오려면 얘는 적어도 몇 개가 나와야 된다. 9개는 나왔어야지 빼져서 30까지 딱 맥스 채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집합이 최대일 때가 교집합의 최소값이 나오는 경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소 9개가 낑겨 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교집합의 최대값도 생각하겠죠. 그럼 교집합 최대면 여기다가 뭘 넣지? 고민을 했단 말이야. 막 개수가 여러 가지잖아. 자, 그런데 최대 아니겠습니까? 자, 교집합은 항상 A의 부분집합이고요. B의 부분집합이죠. 봐봐. A 교집합 B라는 건 항상 이게 겹치는 공통원소잖아요. A의 일부분이고 또는 B의 일부분이잖아요. 얘네들은 개수가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A가 지금 몇인데요? 22개고요. 17개예요. 22개 이하이면서 17개 이하여야 돼. 오라? 요거 두 개 다 만족하려면요, A 교집합 B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 이하라고 봐야 돼. 17개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17 이하이면서 22개 이하다. 이 말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딱 17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 합집합의 그 외의 개수는 문제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집합이 9개 이상이면 전체 집합의 개수에는 이제 문제없이 잘 맞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집합은요, 17개, 최대가 17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알아주세요. 자, 이런 원리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전체 집합이 합집합 B보다는 같거나 큰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최대값이 딱 리미트가 정해져 있는 걸 이용해서 교집합의 최소값. 그 다음에 교집합들은 무조건 A집합이나 B집합의 개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만족하는 최대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꼭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집합의 최대값.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합집합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대 개수, 최소 개수를 비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연습 많이 해보세요.